이모,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스물셋 청년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스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아들의 친구였을 뿐인데 그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무너져 내렸어요. 50살의 홀어머니가 23살 아들 친구에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그날 아들이 일보러 나간 펜션에서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유혹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어요. 셀렘 그리고 오디오북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혜 50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민수는 23, 군대를 일찍 다녀오고 복학한 대학생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일엔 고객 상담을 다니고 저녁엔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집안일을 하며 지내는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고객 미팅을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처음 뵙겠습니다. 돌아보니 민수 옆에 서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잘 다듬어진 머리, 그리고 너무 또렷한 눈빛.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안녕. 넌 누구니? 저는 지훈이에요. 민수 대학교 동기고요. 지훈이라는 그 청년은 제게 인사를 건네며 너무 오래 눈을 맞췄습니다. 보통 아들 친구들이라면 어색해서 시선을 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마치 처음부터 저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어머,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쳐다보지?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밥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여서 그런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지훈이 진짜 착해요. 군대에서도 후임들 잘 챙기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웃으며 지훈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집밥이 그리웠겠다. 그런데 지훈이 젓가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그 말투에 뭔가 다른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마치 제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별말을. 민수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들 친구일 뿐인데. 식사 중간중간 지훈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민수가 이야기를 할 때도, 반찬을 집을 때도,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그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가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이상한 걸까? 옷에 뭐가 묻었을까? 아니면 화장이 번진 걸까? 거울을 보고 싶었지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 요리 정말 잘하세요. 지훈이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특히 이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깊죠?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야. 나도 어릴 때부터 이 맛에 길들여져서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없어 보여. 그런데 지우는 민수 말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제게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민수도 이렇게 잘 키우시고 일도 하시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 친구한테서 위로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위로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아이의 눈빛이, 말투가.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지훈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이모,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손을 닦으며 돌아섰는데 지훈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습니다. 갑자기 거리가 좁혀지자 숨이 막혔어요. 이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인사일 뿐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뭘 별거 아니야. 대답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떨리는 거지? 그냥 인사인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별거가 아니에요. 지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민수가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었네요. 그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분명 칭찬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죠?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죠? 지훈아, 고마워. 그런데 너무 늦었으니까 민수랑 빨리 자거라.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말했어요. 이모, 내일 또 와도 되죠? 그 질문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민수가 좋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 가까웠던 거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냥 아들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수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이모, 저녁에 또 뵐게요. 그냥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온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을 다시 보는 것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민수와 함께 공부한다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이 책이 아니라 제게 더 자주 머물렀다는 걸.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과제 발표 준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지훈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지훈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민수가 늦는다는구나. 네, 알고 있어요. 지훈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져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뭐라도 먹을 거 준비할게. 과일이라도. 이모. 뒤에서 지훈이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제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저 사실 술 좋아해요. 맥주 한 잔만 괜찮을까요? 술이라니.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술을 권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요.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저 군대 다녀왔어요. 이제 23이고 충분히 어른이에요. 그 말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그럼 한 잔만.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해요, 이모.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캔을 땄습니다. 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건배할까요? 지훈이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뭘 건배해? 이렇게 단둘이 마시는 거. 단둘이. 그 단어가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하고 실감이 났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모, 혹시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맥주를 삼키다 말았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냥 혼자 사시니까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수가 있잖아. 민수는 아직 애예요. 제 말은 여자로서 말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여자로서라니.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훈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거부하는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들리는 걸까요? 지훈은 맥주를 더 마시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해요. 저 어때요? 뭐가? 남자로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 뻔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 그런데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진짜 궁금해요. 이모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테이블 위로 손을 뻗더니 제 손 가까이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닿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거리가 전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를 민수 친구로 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요? 지훈이 살짝 웃으며 손가락 끝을 제 손등에 살짝 닿게 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머, 뭐 하는 거야? 손을 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거짓말 못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그 고백에 숨이 막혔어요.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돼. 일어나려 했는데 지훈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왜 안 돼요? 저 진심인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부드러워서 뿌리치지 못했어요. 민수가 알면 어떻게 해? 민수는 모를 거예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에 숨이 막혔어요. 이모도 조금은 느끼고 있잖아요. 그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돼.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지만 목소리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이모, 저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키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에 우리는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을, 그 아이의 고백을, 그 따뜻했던 손길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걸.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수와 지우는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듯 어깨를 주물렀고
지우는 제게 먼저 눈을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 왜 얼굴이 빨개? 감기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웠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늦었으니까 빨리 자거라, 너희.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니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이 자꾸만 되풀이 됐어요. 지훈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던 순간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그 부드러운 감촉. 이모, 저 정말 좋아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어요. 안 돼, 정혜야. 그냥 젊은 애가 장난친 거야. 진짜일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제 몸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뭔가 간절한 갈증 같은 게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상상은 더 짙어졌습니다. 만약 민수가 오지 않았다면?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지훈이 더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그런 감정을 철저히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만이 전부였거든요. 여자로서의 제 모습은 어디엔가 깊이 숨겨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 23 청년의 한마디가 그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아마 민수와 지훈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겠죠. 잠시 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상상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지훈의 눈빛이, 그 진지했던 목소리가, 살짝 닿았던 손의 온기가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모도 조금은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밤새 뒤척이는 제 모습이 증거였어요. 이불 속에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은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따뜻했던 손길을 상상하며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간절함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이불 속은 점점 더워졌고 몸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지훈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그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몸이 잠깐 경직되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풀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충족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손을 이불 위로 올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을 민수의 친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이후로 그 아이는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깊지 않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저 정말 좋아해요.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떠올리며 가슴 깊은 곳에 떨림을 느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뒤척이며 지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안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내일 그 아이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그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 위험한 기대감이. 다음 날 아침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붓고 피곤하고 뭔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일을 들킬까? 그런 걱정에 화장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가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먼저 갔어요. 아침 일찍 도서관 간다고. 순간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도는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실망은 그 아이를 보지 못해서. 그래, 그럼 나도 출근할게. 보험 상담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 그 손길, 그리고 제가 혼자 한 일까지. 정혜야, 정신 차려. 일에 집중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뭔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시선은 지훈에게 먼저 갔어요. 지훈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평범한 인사였는데도 그 목소리에 어젯밤의 떨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들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어요. 민수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역시 들켰어요.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훈을 힐끔 봤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지훈이었어요. 부엌 입구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냥 추측인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리고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그 고백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도? 네. 계속 생각났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거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뭐해? 여기 와봐. 지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면서 제 손목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민수가 모르게 은밀하게. 밥상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는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와 지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많이 피곤해? 응, 좀 그런 것 같아. 그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 지훈이 착하네. 그럼 너희끼리 해.
나는 샤워하고 올게. 민수가 일어나는 순간 저와 지훈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훈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온몸이 긴장됐어요. 이모. 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젯밤 말 기억하세요? 그릇을 씻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 제가 좋아한다고 한 말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진심인데. 지훈의 손이 제 팔꿈치 근처로 왔어요. 닿지는 않았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너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 들면 생각이 바뀔 거야. 저 어리지 않아요. 지훈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모도 조금은 저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의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곧 나올 거라는 신호였어요. 지훈이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가면서 제 어깨를 살짝 스쳤어요. 그 작은 접촉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고생했어, 지훈아.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저와 지훈 사이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는지,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모도 조금은 저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맞았어요. 저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매일매일 그 아이에 대한 제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도.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행 어때? 군대 선배가 고향에서 카페 열었다고 놀러 오라는데.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 갑자기? 지훈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거든. 지훈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어요. 이모,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다고 들었어요. 기분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나도 바람 좀 쐬고 싶네. 토요일 아침 차에 짐을 실었어요. 운전은 제가 했고 조수석에는 민수가, 뒷좌석에는 지훈이 탔습니다. 출발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뭔가 전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이모. 지훈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좋은 하루로만 끝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곳이었어요.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선배가 카페에서 기다린다고 연락이 왔어. 다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들 갔다 와. 난 쉬고 있을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거들었어요. 민수야, 군대 선배 만나는 자리에 내가 끼면 재미없잖아.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네. 엄마 혼자 계신 것도 그러니까 나 혼자 잠깐 갔다가 올게. 그렇게 민수는 혼자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펜션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저와 지훈 단둘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척하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시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모,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정말 조용하고, 그러게, 도시와는 많이 다르네.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기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이모, 여기서 보는 풍경 정말 예뻐요. 같이 보실래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지훈 옆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지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풍경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 이모가 더 예뻐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또 그런 말. 진심이에요. 지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이모, 여기 있으니까 더 확실해져요. 뭐가? 제 마음이요. 이모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그 고백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지훈아.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요? 지훈의 손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그리고 너는 민수의 친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민수는 여기 없어요. 지훈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이모도 저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안 돼. 입으로는 거부했지만 몸은 그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이모, 솔직해져요. 저만 이런 마음인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뺨에 닿을 정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다른 반응을 했어요.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왔네? 민수의 목소리에 저와 지훈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소파로 돌아갔고 저는 부엌 쪽으로 향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선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짧게 만났어. 민수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쉽겠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민수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 얼굴이 빨개. 괜찮아? 응, 그냥 좀 더워서. 거짓말이었어요. 아직도 지훈의 숨결이, 그 가까웠던 거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와 지훈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와 지훈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지훈아,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훈이 도와주려고 다가왔다가도 제가 피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면 멈칫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하나 사이로 지훈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까 그 순간이 계속 이어졌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도 어색했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되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제 선배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야기 못했다네. 오늘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나가볼게.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또, 응. 어제 짧게 봐서 아쉬웠다고. 지훈아, 너는 어떻게 할래? 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을게. 마음껏 얘기 나누고 와. 그래, 알겠어. 그럼 엄마랑 있어. 저녁 전에는 올게. 민수가 나가는 순간 펜션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척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이 자꾸 제게 오는 걸 느꼈어요. 이모. 결국 지훈이 불렀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 저는 지훈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잊어달라고 하시면 잊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모, 어제 그 순간. 이모도 원했잖아요. 그 말에 손에 들던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지훈아, 제발 뭐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아니면 지훈이 제 바로 뒤에 섰습니다. 제발 계속하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솔직해져요. 지훈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어제 민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훈의 진지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아, 네,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로요. 그리고 어제 하지 못했던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시작된 일이 거실로 그리고 안쪽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모, 정말 사랑해요. 지훈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기울어지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전혀 후회 안 해요. 이모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현실은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서둘러 옷을 정리했어요. 엄마,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가까스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뭐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지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것도.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평일 낮에는 고객 상담을 다니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펜션에서의 그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손길, 그 따뜻했던 체온, 귀에 속삭이던 사랑해요라는 말.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지훈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훈이가 과제 때문에 바쁘다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그 아이도 어색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목요일 저녁 지훈이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민수는 반가워하며 지훈을 맞았어요. 야, 어디 갔었어? 과제 다 끝났어? 응, 거의. 그래서 오늘 왔지.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자꾸 제게 머물렀습니다. 펜션에서처럼 민수가 모르게 은밀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훈이 부엌으로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저 계속 생각났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이모도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거실에서 민수가 불렀어요. 지훈아, 이거 좀 봐봐. 지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지훈은 서로 의식하느라 어색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지훈이 말을 거들었어요. 이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여행 다녀온 후로 계속. 그 말에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챌까 봐요. 여행이 피곤했나 봐.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그날 엄마랑 지훈이랑 뭐 했어? 내가 선배 만나러 갔을 때. 그 질문에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 그냥 쉬었지. 지훈아, 너는? 지훈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냥 쉬었어. 이모랑 조용히 차 마시고. 거짓말이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민수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민수 몰래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뭐해? 다행히 민수는 TV를 보고 있어서 못 봤어요. 죄송해요. 실수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 위험해졌어요. 지훈이 더 대담해진 거예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민수가 전화 받는 동안 제 귀에 보고 싶었어요 라고 속삭인다거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일요일에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세 명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지훈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모, 그때 펜션에서 그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펜션에서 뭐? 아, 아니야. 그냥 풍경이 예뻤다는 얘기. 지훈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와 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들 수 없었어요. 야, 지훈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너 뭔가 이상해.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예의지. 예의? 그런데 왜 자꾸 이모, 이모 하면서 쳐다봐?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펜션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들켰을까? 민수가 뭔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은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찍 갔어요. 민수와 무슨 대화를 더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분위기로 인사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민수도 평소와 달랐어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뭐 일 있어? 아니에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제 아들의 시선 속에 담긴 의심과 실망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날 밤 아들의 눈빛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앉은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라면이 이미 다 불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벌써 3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방에서 그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눈빛, 펜션에서의 그 오후, 그리고 민수의 차가워진 시선까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는 결국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리웠어요. 펜션에서의 그 달콤했던 순간들,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젊은 청년의 호기심이었고 50살 홀어머니의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은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민수가 입을 열었던 그날이 기억나요. 제 친구를 왜 그런 눈으로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밤 저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 민수도 울었어요.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와 친구 사이에서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그래, 약속해. 다시는. 그날 이후로 저희 모자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 나왔어. 현관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 26이 된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자주 집에 와요. 라면 끓였어? 나도 줘.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그냥 뻔한 일들이지. 엄마는? 오늘 상담 잘 됐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꺼낸 말에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거잖아.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우는 가끔 소식을 들어요. 민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취업을 했다더군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한 번은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였지만 여전히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이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의 뜨거웠던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때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는 거였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민수처럼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걱정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 라면 다 불었잖아. 새로 끓여줄게. 민수가 웃으며 라면을 새로 끓이기 시작해요. 이 평범한 순간이 어떤 뜨거운 열정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떤 금지된 유혹보다도 값져요. 그때의 저는 외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고 혼자 살아가면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자극적인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이런 순간에 있었어요. 엄마 라면 완성. 민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내놓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뭘, 이 정도야. 이것이 제 진짜 인생이에요.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일상. 그때의 일은 이제 진짜 추억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역시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추억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유혹에 빠져 계신가요? 일상에 지쳐서 외로워서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뜨거운 추억은 추억일 뿐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내 인생의 진짜 동반자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설렘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